음, 좀 가능한 좀 빨리 계속 제가 빨리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 어쨌든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암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암에 16개의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가 있고 우리는 이제 얘를 갖다 잘 이용해야 돼요. 프로그램 할 때.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걷다가 갖다 놔야 돼, 우리가 알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PU한테 뭔가 계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레지스터 파일이 있는데 뭐 어떤 모드에 있을 때, 뭐 유저 모드에 있건, 뭐 슈퍼바이저 모드에 있건 볼 수 있는 레지스터의 개수는 16개. 물론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뭐 시스템 레지스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들, 그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뭔가 계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레지스터가 그 CPSR이라는 레지스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 할 때 사실은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결국 우리가 로우 레벨 프로그램 할 때 건드려야 되는 건 다 레지스터니까. 뭐 이게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가 됐건 시스템 레지스터가 됐건 뭐 지금 얘기한 시스템 레지스터가 됐건 CPSR, 얘네들을 건드려서 얘네들에다 뭘 로딩을 하고 얘네들 읽고 뭔가를 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일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IO 장치를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거를 개발할 때도 뭐 C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 C 코드로 저쪽 따라가다 계속 보면 그 IO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를 결국 건드리는 거거든요. 걔 라이팅하고 상태를 읽고 상태를 보고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고 전부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레지스터인데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레지스터예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CPU에 다 있거든요. 모든 CPU에 이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인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인텔 x86에서는 E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E 플래그 그냥 E 플래그 레지스터. 그다음에 뭐 리스크5 CPU에서는 M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어요. 스테이터스 상태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CPU만 공부를 제대로 하면 비슷비슷한 레지스터들이 어떤 CPU에든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CPU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있는지. 비슷한 원리가 여기 비슷한 레지스터 다 있으니까. CPSR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동작 모드. 여기 9가지 동작 모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동작 모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보면 알 수 있죠. M 스테이터스 5비트짜리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유저 모드일 때는 1, 0, 4개. 여기 1, 0, 4개로 되어 있으면 이제 CPU는 유저 모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모드 1, 0, 0, 1, 1 바이너리 값으로 여기에 1, 0, 0, 1, 1이면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에 있는 거고. 이 ARM CPU를 처음에 키면 우리가 딱 부팅을 시키면 처음에 이게 슈퍼바이저 모드로 돼 있어요. 디폴트 값이에요, 얘가. 보통 레지스터는 우리가 뭐 이게 뭐 플립플롭으로 만든다고 그냥 하죠. 뭐 플립플롭. 네, 이런 거는 플립플롭으로 만드는데 플립플롭에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리셋 그런 인풋이 있거든요. 리셋.
그래서 D, Q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요 Q 값 클락이 연결돼 있고 Q 값 요게 이제 우리 현재 그 초기 상태 값이죠. 뭐에 따라서 요 리셋, 셋에 따라서 초기 상태 혹은 이제 동작 중에는 D를 이제 Q로 저장하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리셋이 우리 컴퓨터 그 리셋 버튼 있잖아요. 그 버튼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이제 이 플립플롭을 리셋에 연결시키면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셋에 만약에 리셋 버튼이 연결돼 있으면 1로 초기화가 되고 시작. 컴퓨터 리셋 버튼 그게 그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항상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처음에 뭐 아무 상태 지금 뭐 킬 때마다 다른 값이 돼 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그죠? 처음에 키면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초기 상태는 항상 우리 고정돼 있는 거죠. CPU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드웨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세 개의 인스트럭션 셋을 우리 이제 콜텍스 A9은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ARM, 두 번째가 sum2, 세 번째가 저젤, 자바, 바이트 코드.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GPU가 어떤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죠, GPU가. J, 저젤, J빗과 T, 썸빗. 뒤에 슬라이드 가보면 여기 저젤과 썸빗이 0, 0이면 ARM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 CPU가. 그 다음에 0, 1이면 썸 인스트럭션, T가 0, 1이니까 썸. 그 다음에 J가 1, 저젤 빛이 1이면 저젤 인스트럭션,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 CPU가. 그런 게 이제 상태, 스테이터스. 나머지 거는 제가 나중에 그 뭐를 커버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상 중요한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밀려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나중으로 한번 남겨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I빗, F빗, 요거 A빗 요거는 뭐냐면 요거 여기 있는데 I빗을 1로 세팅하면 인터럽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disable CPU가. CPU에는 최소한 그 한 비트짜리 인풋, 인터럽트를 받기 위한 인풋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전선이 정말 전선, 미세한 전선이 연결돼 있어요. 다 전선이죠, 뭐 이거 다 전선, 그렇죠? 미세한 전선 이런 것들, 데이터 패스. 32개의 전선, 32개의 전선, 아주 미세한. 얘도 전선이 연결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인터럽트를 받기 위한.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인터럽트 우리가 뭐 이걸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눌러갖고 인터럽트 이걸 1로 탁 올려도 CPU가 인터럽트를 받지 않아. 언제? IBC 1로 돼 있으면. 원래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거를 처리하고 다시 이제 원래 인터럽트니까 중단된 프로그램,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ISR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우리 뭐 메인 이런 유저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가 뭐 우리가 키보드를 눌렀어요. 여기서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이게 보통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하게 하고 그다음 다시 중단된 프로그램 계속 실행하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뭔가 실행을 해주고.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할 텐데 이런 건데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안 받겠다. 얘는 실행 안 하고 그냥 쭉 간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인터럽트는 중요하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될 거라서. 그다음에 FIQ는 암의 경우는 그 인터럽트 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IRQ 인풋이고 노멀 인터럽트. 얘는 FIQ라고 해서 패스트 인터럽트.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제 얘가 좀 우선순위가 높죠. 프라이어리티가 높아 갖고 얘를 먼저 CPU가 처리를 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CPU가. 좀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이제 FIQ. 하지만 얘도 우리가 디세이블 시킬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1로 세팅하면 FIQ가 들어와도 안 받는다. CPU가. 그런 용도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중요한 비트가 요거 NGCB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트인데 네거티브 N은 네거티브 플래그, 제로 플래그, 캐리, 오버플로우. 요 네 비트로 뭘 할 수 있냐면 뒤에 슬라이드 있는데 정수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정수. 인티저. 정수 비교를 할 때 저 플래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C 코드에 예를 들면 우리가 int a, b, c if a하고 b가 같으면 이거를 해라. 아니면 빼기를 해라. 이런 게 있을 때 비교. 그렇죠?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빼기를 해야 하거든요. 빼기를 이제 우리가 시켜야지 CPU한테 빼기를 시켜서 암에서는 compare라는 명령어 CMP. 이러면 여기에 A가 R 안에 저장돼 있고 B가 R2에 저장돼 있다고 가정하면 R1, R2 compare 두 개를 비교. 이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저 플래그 요 네 개의 플래그를 업데이트하는 인스트럭션이에요. CMP라는 인스트럭션이 compare. 그러면 다음 인스트럭션이 뭐 이걸 업데이트 했다는 건 누군가 사용하려고 업데이트 한 거 아니에요. 얘를. 그럼 다음 인스트럭션이 코드에서 이 플래그를 보고 결정을 하게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에서는 이렇게 add C가 R3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R3 더하기 1 이게 이제 C++에 해당하는 코드. 근데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붙을 수가 있어 갖고 이 Q 같으면 좀 프로그램 할 때는 인투이티브하게 할 수 있죠. 같으면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다르면 빼기 서브 NE 다르면 이걸 해라. R3 1 이거는 C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이런 코드를 우리가 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좀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암에서 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헷갈려요. 처음에 볼 때는. 예. 근데 요거는 제 책 1장을 좀 읽어 보세요. 요 네 개의 플래그로 일단 네 개의 플래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unsigned 인티저들과 이게 이제 이렇게 선언하면 ABC는 signed 인티저잖아요. 그게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값을 이제 다 여기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unsigned라는 거를 사용하면 unsigned 말 그대로 그렇죠? EDF는 부호가 없는 그러니까 0 아니면 양수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EDF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는 signed 정수, unsigned 정수. 그 플래그들을 이용해서 signed 정수의 비교, 그렇죠? signed 정수의 비교, 그다음에 unsigned 정수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신기하게도 이 플래그만을 이용하면
네, 일단 요거를 이런 레지스터가 있다, CPSR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 다음 그 파워포인트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 CPSR 레지스터, APSR이라는 레지스터인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근데 뭐 프로그램 할 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데, CPSR, APSR, CPSR 두 개 보면 형태가 비스무리해요. 그렇죠? NN, GG, CV. 근데 APSR이라는 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아래쪽을 안 건드리겠다는 의도예요. 의도.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니까 이쪽. 좀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그 동작 모드를 결정하는 비트들인데, 얘를 건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 작업이죠. 동작 모드를 갑자기 건드린다는 거는 보통은 이제 어드민이 하는 거예요. 루트. 아주 그 프리빌리지가 높은 애들, 높은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지. 유저가 막 이런 거를 막 지 맘대로 건드려 버리면, 내가 유저 모드에 있어 현재 CPU가. 근데 내 맘대로 막 이걸 슈퍼바이저 모드로 바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 리눅스 생각하면 일반 유저인데 어카운트 하나 받아갖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지가 루트 권한을 얻어갖고 뭔가 막 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유저 모드에 있을 때는, 유저 모드, 그럴 때는 요 APSR이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같은 레지스터지만, 물리적으로 유저 모드에 있을 때는 APSR, 좀 코드의 그런 리더빌리티와 좀 명확함을 위해서 APSR이라는 걸 사용하고, 슈퍼바이저 모드, 특권 계층이 높을 때는 CPSR을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뭐든지 다 건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유저 모드에 있을 때도 내가 CPSR 사용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RS, MSR 이런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그 CPSR 레지스터를 우리가 업데이트 할 수 있거든요. 라이트 할 수 있어요, 이따가. 근데 만약에 유저 모드에서 이런 인스트럭션을 사용한다고 하면, 유저 모드에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업데이트한다, CPSR.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저 모드에 있을 때 얘는 못 건드려요. 이쪽 아래쪽은. 유저 모드에 있을 때, 그러니까 CPSR을 사용하더라도 얘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저 모드에 있을 때는 코드의 좀 코드의 그 리더빌리티를 위해서 그냥 APSR,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 이름을. 네, 그냥 고. 네, 그래서 인터럽트는 이제 나중에 인터럽트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인터럽트 할 때 저걸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은 슬라이드 그건 됐고, 그러면 이제 다음 파워포인트. ARM 인스트럭션에 대한 내용을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하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요 ARM 인스트럭션, 우리가 사용할 인스트럭션에 대한 내용을 다 끝낼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이제 숙제를 이제 하나 내드릴게요. 프로그램 하는 거, 어셈블리로. 요거는 양 선생님, 양경택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ARM Instruction Overview. ARM is your Ally SC machine, so the instruction length is fixed. In ARM's mode, instructions are 32-bit wide. In SUMS2 mode, instructions are 60-bit wide or 32-bit wide. Most ARM instructions can be conditionally executed.
which means that they have their normal effect only if the N negative, G0, C carry, and V overflow flags in the CPSR satisfy a condition specified in the instruction. If the flag do not satisfy these conditions, the instructions act as NOP, no operations. In other words, the instruction has no effect and advance to the next instruction. 네, 감사합니다. 암 인스트럭션은 암 인스트럭션 각은 32비트. 그 다음에 sum2 인스트럭션 셋에서는 인스트럭션이 16비트 인스트럭션도 있고 32비트짜리 인스트럭션도 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암 인스트럭션만 할 거니까요. 모든 인스트럭션이 32비트다. 그다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아주 대부분의 암 인스트럭션은 조건에 따라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이 플래그에 따라서 네거티브, 제로, 캐리, 오버플로우 플래그에 따라서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지워버렸네.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원래 인스트럭션처럼 실행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인스트럭션은 no operation, 아무것도 안 하는 인스트럭션으로 바뀌어버려요. CPU 내부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해보죠. 이게 이제 암 인스트럭션의 형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때는 사실은 요 인스트럭션 형태를 알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머신 코드, 바이너리 코드에서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디스어셈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잠깐만 보세요. 이걸 뭐 굳이 뭐 외우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인스트럭션의 형태를 좀 알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스트럭션을 보면 아우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복잡한데 따지고 보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모든 인스트럭션들이 그래요. 명령어들이 우리 한국말로 명령어잖아요. 모든 인스트럭션에 뭐가 있냐면 암뿐만이 아니라 인텔, 뭐 리스크5 모든 인스트럭션 다 적용되는 얘기죠. 어떤 필드가 꼭 있어야 되는 필드들이 있어. 여기 뭐가 있냐면 OP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 말을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 코드. 너무나 당연해요. 요 인스트럭션을 CPU가 읽으면 갖고 와서 실행할 거 아니에요. 32비트. OP 코드란 말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CPU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더하기, add, 더하기 오퍼레이션, 빼기 오퍼레이션, 서브, 메모리 리드, LDR, 메모리 라이트, 혹은 브랜치, 뭘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 오퍼레이션을 디파인 하는 거죠. 이거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트,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사람, 회사에서, 암이라는 회사, 인텔, 그 회사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트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 데이터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은 이런 OP 코드, 000, 000 이런 거, 이런 OP 코드를 사용하겠다. 그렇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표를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OP 코드가 있구나. 여기 또 OP 코드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인스트럭션 우리가 인코딩이란 말도 쓰는데 인코딩 인스트럭션이 여기 인코딩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인코딩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인코딩 돼 있고 여기 안에 CPU는 얘를 읽어와서 디코딩 하는 거죠. 디코딩 해석해야 이제 얘가 더하기 할지 빼기 할지 뭐 알 수가 있잖아요. 인스트럭션 인코딩이 이렇게 돼 있다. 인스트럭션 포맷이 이렇게 돼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인스트럭션 인코딩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그냥 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거 워낙 딱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은 인스트럭션이니까
더하기 하는 인스트럭션. R1, R2, R3 두 개의 레지스터를 읽어서 더한 다음에 여기다 저장해라.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을 오퍼랜드라고 얘기해요. 각각을 R1, R2, R3 오퍼랜드, 세 개의 오퍼랜드가 있는 거죠. 연산자 이렇게 한국말로는. 한국말로 하면 난 더 어렵더라고 이상하게. 오퍼랜드 그냥 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얘를 소스 오퍼랜드 R2, R3 두 개를 더하는 거. 한국말로는 피연산자 그러는. 피연산자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저게 뭘까? 피연산자. 하여튼 소스 오퍼랜드. 얘 R1은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 두 개의 소스를 더해서 저장한다. 그 인스트럭션에 보면 그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이 정하는 필드가 있어야죠. 여기서 보면 소스 얘를 소스 1이라고 표현하면 src1, src2 표현하면 소스 1, 소스 2, 데스티네이션 dst 예를 들면 이런 필드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뭘 읽을 건데 뭘 R2, R3를 읽어. 레지스터 파일에서 R2, R3를 읽어. 그래서 ALU가 ALU 더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결과를 여기다 저장해. R1에다 저장해. 그런 거니까. 이거는 어떤 CPU의 어떤 인스트럭션이건 인텔이건 뭐 AMD, ARM, RISC-V 뭐가 됐던 MIPS 뭐가 됐던 당연히 이런 필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너럴한 일반적인 지네릭한 인스트럭션 형태. ARM에서는 이렇게 쓰죠. RS1은 저기 인스트럭션 형태에 보면 RN. 얘는 source2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RM에다가 뭔가 좀 부가적인 게 붙어요. RM. 데스티네이션은 RT.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얘를 보시면 RN. 첫 번째 source 1. RN. RT가 destination.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12비트가 RM을 포함해서 12비트 여기다가 이 두 번째 source 2. 그 정보를 인코딩해요. 인스트럭션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ARM 아키텍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렇고 일단 일반적인 인스트럭션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 요게 ARM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돼 있다. OP 코드가 있고 첫 번째 소스 마지막 요거 12비트 두 번째 소스 그다음 데스티네이션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모든 인스트럭션의 첫 번째 4비트는 컨디션 필드예요. 컨디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스트럭션에다가 인스트럭션 32비트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4비트를 그 중에 4비트를 얘로 그냥 무조건 다 보시면 다 있어요. 컨디션이 다 있어. 그 4비트 32비트 중에 8분의 1 그렇죠? 32비트 중에 4비트니까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을 그 소중한 인코딩 스페이스를 이 컨디션 필드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투자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인코딩 스페이스에서 요 4비트 엄청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저 컨디션에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지금 여기 OP 코드 이것도 OP 코드라고 표현했는데 전체를 그냥 이 전체를 OP 코드라고 그냥 어떤 사람은 퉁쳐서 그렇게 말해요. 그냥 퉁쳐서 전체를 이 OP 코드. 정확하게는 이 코드가 OP 코드인데 OP 코드라는 게 그거잖아. 도대체 CPU한테 뭘 시킬 건지 어떤 오퍼레이션
시킬 건지인데 그냥 퉁쳐서 그냥 전체 OP 코드에서 요거 최상위 4비트 그게 이거면 4개가 다 0이면 EQ 3개 0, 1이면 NE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그걸 지웠는데 어셈블리에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그 젤을 사용할 때랑 이거 아미 제공하는 얘를 사용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서 제가 한번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코드 쉬운 좀 요거 똑같은 거 더하기를 하고 다르면 빼기를 해라.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 5 리스크 5 다른 CPU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냥 다른 CPU R1, R2, R3 똑같이 가정하고 어떻게 하냐면 리스크 5 CPU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비교, 브랜치 같으면 BQ 뭐가 같아? R1과 R2가 같으면 이렇게 써요. 이런 CPU에서는 R1과 R2가 같으면 저쪽 레이블로 가라. L1이라는 레이블로 가라. L1 레이블은 여기 있어요. 이 위치. 함수 이름이나 뭐 레이블 그런 함수 이름도 레이블이잖아요. L1 위치로 가라. 그러면 가면 뭐 해야 돼? 더하기는 add R3 1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C++에 해당하는 코드죠. 같으면 인투이티브 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이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리스크 5 안 배웠으니까 그냥 대충 봐도 같으면 일로 가라는 거네. 가면 뭘 해야 돼?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해야 되잖아. 다르면 이제 됐어요? 요건 됐어. 다르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일로 안 가고 바로 내려가죠. 뭘 해야 돼? 빼기를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서브 빼기 R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C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해 버리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해야 되는데 얘도 실행하고 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프 이걸 스킵하게 L2 예를 들면 이렇게 L2 그다음에 코드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여기로 가라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런 코드를 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짜는 사람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걸 딱 보면 일단 브랜치가 많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스파게티 코드 막 그렇게 스파게티 우리 뭐 제가 조지아텍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 스파게티 정션이라고 정션이라고 돼 고속도로가 막 이렇게 합쳐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쪽으로 막 돌아서 가고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막 가는 스파게티 코드 같아. 일로 브랜치 하라고 그러고 일로 점프 하라고 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이 같으면 일로 가고 다른 일로 다시 가라고 막 정신이 없어 처음에. 나중에 보면 브랜치나 점프가 많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 5 버전이고 그럼 이제 이 암에서 저 컨디션 젤을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짜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컴페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암에서는 컴페어 두 개 비교하라고 R1, R2 그래서 얘의 목적은 요 플래그
플래그를 업데이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다음 인스트럭션은 요거 더하기 하거나 혹은 빼기를 하는 건데 더하기 add 만약에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면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OAL 아무것도 안 붙이면 항상 얘는 실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always AL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아요. 근데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붙여도 돼요. 사실은. 근데 뭐 타이핑 더하기 싫잖아요.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고 AL 하면 뭐야 이거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해야 되는 조건은 같을 때만이니까 EQ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땐 그러면 이 인스트럭션을 CPU가 실행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별하셔야지만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하드웨어가 하는 일,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하는 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고. 그러면 에듀이큐는 뭐를 하냐? CPU가 얘를 실행할 때 얘를 체크해. 얘를 체크를 해요. 4개의 플래그를 체크해. 그 중에서 제로 플래그. 같을 때니까. 제로. 두 개가 같다는 말은 같을 때 얘를 실행하면 얘를 하드웨어가 어떻게 실행하냐면 빼기를 하거든요. 두 개가 만약에 0이라면 결과가 그럼 제로 플래그가 이제 1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에서. 그럼 다음 인스트럭션을 CPU가 실행할 때 CPU는 얘를 체크를 해. CPU 하드웨어는 얘를 체크를 해. 얘가 1이면 얘는 정상 동작. 정상 동작이 뭐예요? 더하기 하는 거. 만약에 제로 플래그가 0이었다면 두 개가 같지 않았다면이죠. 그러면 얘는 CPU 내부에서 NOP, No Operation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드웨어가 바꿔버려. 하드웨어가. 이 인스트럭션을 읽어왔지만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면 안 되네? 하고 이제 노 오퍼레이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드웨어는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인스트럭션은 서브, 빼기. 여기서 이거를 실행하는 조건은 뭐야? 이것도 이제 얘를 보고 실행할 거예요. NE, R3 이렇게. 만약에 다르면 not equal. 다르다는 거는 제로 플래그가 0이었으면 어디서? 요거 실행 결과 제로 플래그가 0이었으면 얘를 정상적으로 실행. 정상적이 실행한다는 건 빼기. 요거 빼기. R3 빼기 1. 해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상반된 조건이잖아요. EQ, NE. 둘 다 반대되는 조건이잖아요. EQ, 얘는 not equal이니까. 플래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두 개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와 이 코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알아보기가 편하죠. 얘는. 제가 여기 하드웨어 이게 조금 헷갈려서 처음에는 좀 내리시면 여기 요거 CPU 인터널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네, 요거를 좀 보시면 어셈블리를 이게 좀 감각적으로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CPU 하드웨어하고 좀 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해도도 깊어지고 그다음 내가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코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CPU 제가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
다이어그램.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여기 ALU, 그렇죠? ALU는 다 있어야 되니까 어떤 CPU든. 그래서 두 개의 오퍼랜드를 받아서 ALU가 계산을 해요. CMP라고 하면 R1, R2가 여기 R1, 여기 R2가 이제 공급이 되죠. ALU에. 그럼 ALU는 빼기 연산을 해. CMP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 이제 CPU가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ALU한테 빼기를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빼기를 한 결과는 저장 아무것도 얘는 데스티네이션이 없어요. 그냥 빼기만 하는 거예요. 제 목적은 플래그를 업데이트하는 목적이에요. 플래그 CPSR 레지스터. 그러니까 ALU에서 원래 계산 결과도 나오지만 그거 외에 플래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이 정보가 나와요. NGCB. 그럼 N은 어떻게 세팅하냐? 일단 N, 0, C, B. N, 네거티브 플래그예요. 네거티브. 이거 되게 간단하죠? 얘는 ALU의 출력. ALU의 출력이 32비트가 나오는데 그거의 MSB 32비트 여기에 MSB 가장 중요한 비트 개로 세팅이 돼요. 요거. 왜냐하면 요게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걸 사인 bit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사인 bit. 컴퓨터는 정수를 표현할 때 이해 보수 체계를 사용하고 이해 보수, 그렇죠? 투스 컴플리먼트. 그리고 MSB가 1이면 걔를 얘를 음수, 그렇죠? 음수, 얘를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저기서 하도 떠들어갖고 여기서 얘기했는지 저기서 얘기했는지 헷갈리는데 얘기했죠? 데이터의 해석.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서 했어요? 안 했어요? 좀 중요한 얘기기도 해서 안 했나요? 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거 하면 음, 그러니까 우리 그 컴퓨터에 우리가 메모리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F가 8개 들어가 있다. 32비트. 32비트 데이터 모든 비트 전체가 다 1이다. 그죠? F가 8개면 다 1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이게 뭐 마이너스 1일까요? 아니면 2의 32승 빼기 1일까요? 양수. 우리가 이렇게 C 코드를 말씀드리면 그냥 시간 관계상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저장을 해요. 왜냐하면 2의 보수 체계에 따르면 그렇죠? 1을 어떻게 하냐면 1을 어떻게 해야 돼? 컴파일러는 얘는 32비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우리가 2의 보수 체계법에 의하면 어, 양수 1을 인버팅하고 더하기 1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 1을 인버팅 한다는 거는 32비트로 그냥 표현하면 0, 1, 요거 양수 1, 얘를 인버팅 0을 1, 1을 0. 그러면 F 7개 그다음에 2 에코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F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메모리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언사인드라고 하고 B는 얘도 컴파일러는 32비트로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이 32비트. 근데 B는 굉장히 제일 큰 수, 얘가 표현할 수 있는 32비트 전체가 다 1이면 가장 큰 수죠. 뭐. 32승 빼기 1 이렇게 코드를 짰다면 B도 똑같이
요 F 8개로 표현을 하거든요. B도 똑같이. 그럼 문제는 아니 이거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엄청나게 큰 양수라고 컴퓨터가 똑같이 저장하는데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야 도대체? 이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얘는 엄청나게 큰 양수라고 하고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거죠. 프로그래머. 내가 짰잖아요.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고. 그럼 이렇게 저장하고 B는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큰 양수고 똑같은 데이터지만 메모리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거의 의미는 프로그래머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데이터.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정수라고 선생님들을 세뇌 지금 막 시켰기 때문에 정수, 이건 정수, 얘도 정수, 마이너스 1, 엄청나게 큰 양수라고 하지만 꼭 정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얘도. 메모리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mp3 파일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죠? 영화 파일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래 한글 파일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죠? 파워포인트 파일 그 소관의 일부일 수도 있고, 정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좀 중요해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얘를 ALU 결과 요게 이제 MSB로 세팅하는데 얘는 그 말은 음수일 수 있다는 거지. 얘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쨌든 하드웨어는 ARM CPU는 ALU 결과의 MSB 개로 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팅을 할 거고 다음 인스트럭션이 뭐 체크를 하건 뭐 얘를 체크하건 안 하고는 이제 프로그래머 맘대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의 의도대로. 네거티브를 체크하고 싶으면 체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플래그를 체크한다는 거는 그 전 결과 뭐가 됐던 어떤 연산이 됐건 그 전 결과를 사인드 정수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인드 정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연산이 됐건 그 결과 업데이트가 됐는데 나는 네거티브 플래그를 체크하겠다. 그러면 뭔가 그 전 연산이 사인드 인티저의 연산한 거. 그 결과가 음수인지 뭐 그걸 체크하고 싶다는 거겠죠. 어쨌든 하드웨어는 MSB로 세팅한다. 제로 플래그는 굉장히 쉽죠. 결과가 다 제로면 AL 결과가 제로면 제로 플래그를 1로 세팅한다. 결과가 다 0이면. 캐리 플래그는 캐리는 뭐예요? 캐리는 우리가 십진수를 생각하시면 7, 6, 8, 뭐 3, 5, 3 더한다고 하면 요거 이쪽 캐리는 원래 없죠? 0. 캐리는 처음 없고 1. 캐리 아웃 1. 더하면 2. 캐리 아웃 1. 그다음에 캐리 아웃 1. 요게 최종 캐리 아웃이잖아요. 요게. 바이너리 숫자로 생각했을 때 30이 연산을 하니까 얘가 1011 뭐 쭉 해서 1101 뭐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Cin 요거 Cin이라고 하고 캐리인이 들어가죠. 여기. 그다음에 마지막 캐리 아웃 32라고 할게요. C0라고 하고 31인가? C0 붙어 있으니까 31이겠네. 31. 마지막 캐리 아웃으로 세팅해요. 얘를. 그 다음에 그 오버플로우. V 플래그는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오버플로우 빗. 얘는 마지막 캐리 아웃과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세팅되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캐리 아웃 얘를 익스클루시브 OR 요거는 이렇게 되죠. 하드웨어는 요거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요게 V 플래그야. C31과 C30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세팅이 돼요.
근데 그 4개를 갖고 어쨌든 그 4개를 갖고 정수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의 대소 비교.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이제 여기 어 음, 전 슬라이드였었나요? 요, 요, 요 슬라이드에 이게 그 매뉴얼에 암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C 플래그로 뭘 할 수 있냐면 C 플래그로 언사인드 정수의 그런 대소 비교, 컴패리즌. 언사인드 정수의 비교. 언사인드. V 플래그로는 사인드 정수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그 책을 참고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고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마우스 배터리가 다 갔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마우스가 사라져 버렸네. 파워포인트로 오면 좀 사라져 버리네. 희한하게. 네, 마우스가 말을 안 되네요. 다른 마우스로 제가 소리는 다시 들리세요? 예, 들리시죠? 예. 뭔가 좀 이상하네. 예. 그래서 뭐 사진 안 찍으셔도 되지 않나? 이거 올릴 거니까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죠, 뭐 나중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거를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거든요, 저기. 저 플래그. 여기 보면 우리가 하이 레벨 코드를 보면 우리가 뭐 이거 같은 것도 하지만 equality, inequality, 그다음에 요거 greater than, less than, greater than or equal 요거를 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요거는 뭐 사인드 정수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하고 또 이제 뭐 언사인드 정수에 대해서도 뭐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6개, 6개, 12개 의 조건을 판단해야 되네요. 그런데 뭐 요거는 뭐 똑같잖아요. 사인드 정수, 언사인드 정수 상관없이 A 빼기 B를 했을 때 0이면 만약에 그러면 같고 그죠? 0이 아니면 뭐 다르고 그러니까 두 개는 뭐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은 그죠? 요거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 둘, 6개, 4개, 10가지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정수에 비교해서. 이거하고 매핑을 시켜보면 EQ는 얘고 EQ는 얘고 그렇죠? 그다음에 NE는 얘고
그 다음에 HS는 뭐예요? unsigned.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죠. HS니까 higher or same이잖아. higher or same. 그러니까 unsigned, higher 요거네요. higher or HS. 이 조건 체크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LO, unsigned lower이니까 LO 요거네요. LO, unsigned lower. 이 조건. 그 다음에 unsigned higher, 요거 HI, unsigned higher 요 조건 체크하고 싶을 때 unsigned lower or same 이거네요. lower LS. 그 다음에 signed잖아요. signed 요거 signed greater than or equal GT greater GE greater than or equal GE 요거. 그다음에 signed less than이니까 LT 요거 less than GT greater than GT greater than 요거. 마지막 거 signed less than or equal LE. 그러니까 10개의 조건을 그러니까 12개 요거까지 카운트하면 12개의 조건을 다 체크할 수가 있죠, 이걸로. 그렇죠? 그런데 옆에 거는 뭐냐면 하드웨어가 뭘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HS라는 HI라는 거를 코드에 짰다. 내가 만약에 이걸 짰다. add HI다. add HI 뭐 R3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CPU가 얘를 실행할 때 뭘 체크하냐면 하드웨어적으로 C 플래그와 제로 플래그를 체크한대요. C가 셋돼 있고 C가 1이고 and 그다음에 G가 클리어 돼 있으면 제로 플래그가 0이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하드웨어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CPU가. 이걸 체크해서 이거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체크해야 되는지는 그건 책을 보시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C와 제로 플래그를 체크해서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얘만 체크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설명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이걸 체크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unsigned higher를 체크할 때는 C 플래그 체크하면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굳이 이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고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그냥 그 익스텐션 혹은 전미사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는데 그 베이스 인스트럭션에다가 이 베이스 인스트럭션에다가 어떤 전미사를 쓸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전미사들을 쓸 건지 GT, LT 이런 어떤 전미사를 쓸 건지는 직관적으로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요만 보면. 그렇죠? 아까 요 조건을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HI 그냥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는 이게 상관없다.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직관적으로 요 전미사 중에 골라서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재승 선생님 소리 들리시나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왜 하셨죠? 들리시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암 명령어의 특징이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4비트를 얘네가 할당했다는 거는 인스트럭션 엄청난 이 투자를 한 거예요. 엄청난 결정을 한 거예요. 얘만 없었으면 굉장히 더 많은 인스트럭션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4비트로 우리가 인코딩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서까지 제 컨디션 필드를 쓴 거니까. 아마 이제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지금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제 와 닿을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하세요. 요거 하면 플래그가 세팅된다. 다음 인스트럭션은 그러면은 뭐 플래그를 체크할지 말지는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프로그램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뭐를 구현할 거냐에 따라서 하이 레벨을 생각하면, 그죠? 하이 레벨을 생각하면 이거 만약에 이거를 할 건지, 그죠?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D++는 무조건 실행한다라고 하면 R1, R2, R3, R4에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MP R1, R2 비교. 그 다음에 다음 코드는 더하기, add, 모면. 그냥 이거 인티저로 할게요. A, B, C, D. 다. 그러면 인티저니까 요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인드 보니까 GT이면 greater than이면 GT이면 이걸 해야 되니까 GT. 그냥 R3, R3 샵 one 베이스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는 조건, 무슨 조건? GT면. 그죠? 그 다음 D++는 얘는 아무 조건 없잖아요. if문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다음 그냥 무조건 실행하는 거니까 얘는 아무 조건 없이 add, 전비사 없이 항상 실행한다. AL 쓰기 귀찮으니까 D, R4, R4 이렇게 쫙만 이렇게 쓰면 되죠. 만약에 이런 코드를 우리가 구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이레벨 코드와 항상 좀 연관을 시키면 좀 더 직관적으로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암 명령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암 명령어.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했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2번밖에 안 해갖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 암에 그 CPU 어떤 CPU든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죠, 그건. 그렇죠? 세 가지. 데이터 처리, 데이터 프로세싱. 그거는 뭐 외우는 거보다는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왜 저런 인스트럭션이 필요한가. 이게 가장 간단한 CPU 블록 다이어그램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거든요. 어드레스. 굉장히 많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리드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할 수 있고 우리 메모리에는 우리 코드와 우리 데이터가 있다. 처리할 데이터. 이 데이터는 이 코드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거죠. 1, 2, 뭐 3, 4가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얘가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CPU가 근데 읽어와서 하나씩.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근데 데이터 처리 명령어가 첫 번째 데이터 처리 명령어, 데이터 프로세싱 명령어가 필요한 이유는 그게 이제 CPU의 주된 역할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런 거 하는 게. 그 다음에 메모리 액세스. 두 번째가 메모리 액세스. 얘를 키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처리할 데이터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데이터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데이터 리드 계산한 다음엔 데이터 라이트, 데이터 리드 라이트, 그다음에 브랜치 명령.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이제 데이터 처리 명령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암에서는 요런 보통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 어리스매틱 사칙 연산,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로지컬 엔드 연산, 오어 연산 뭐 그런 로지컬, 그다음에 비교하는 것도 뭐 데이터 프로세싱에 들어가죠. 근데 무브면 그냥 카피, 어디서 카피하는 무브도 그냥 여기서 이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좀 전에 이제 그 컨디셔널 엑스큐션, 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가 하나, 그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고, 암 코딩할 때. 두 번째,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거까지만 하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쭉쭉 지나가요, 그냥. 이게 이제 암 CPU 내부에, 요쪽 부분, ALU 부분. 그쪽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거예요. 그냥. 뭐, 차이라고 해봤자 얘밖에 없죠. 뭐. 쉬프터. 요걸 좀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야만 코딩할 때, 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RN은 첫 번째 소스 오퍼랜드고, 레지스터 파일에서 이제 나오고, RN이 두 번째 소스 오퍼랜드를 RM이라고 우리가 암에서는 얘기했고, 이제 쉬프터 정말 왼쪽 오른쪽 뭐 쉬프트 하는 거. 얘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ALU로 보낼 이 데이터를 만들어요. 다시 첫 번째 소스 RN, 두 번째 소스 RM인데 아까 인스트럭션 인코딩에 보면 좀 지저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여기 보면 두 번째 소스가 shift 갑자기 됐어. 네. 두 번째 소스가 요 아래 12비트로 아래 12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소스 오퍼랜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RN이고 두 번째는 이 12빛 명령어의 12빛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 안에 여기 보면 쉬프트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다시 흘러가서 오케이. 두 번째 소스 오퍼랜드 ALU로 보낼 요 빅 N 두 번째 소스 오퍼랜드는 쉬프터를 거쳐서 프리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스트럭션 코딩할 때 우리가 명시를 해요.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그거를 이제 일단 뭐 쉬프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쉬프트는 우리 두 가지 가 있죠. 레프트 쉬프트, 라이트 쉬프트. 그 다음에 로지컬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로지컬, 어리스매틱. 뭐 표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쟤를 한번 채워보면 얘는 로지컬, 쉬프트, 레프트, 로지컬, 쉬프트, 라이트, 어리스매틱, 쉬프트, 레프트, 레프트예요. 그죠? 이게 로지컬이냐, 어리스매틱이냐. 얘는 어리스매틱, 쉬프트, 라이트.
네 가지가 있는데 레프트 시프트의 경우는 데이터가 있으면 32비트 데이터, 뭐 MSB가 길을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비트 시프트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0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얘는 날아가고 0이 채워지고 하나씩 시프트 되니까. 그래서 로지컬이나 어리스메틱이나 차이가 없어요. 동작이 똑같아,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굳이 두 개를 구별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 없애버리고 동작이 똑같으니까 LSL로 그냥 써버려요. 근데 라이트의 경우는 달라요. 쉬프트 라이트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라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LSB가 날아가 버리고 MSB 부분은 이제 사인 빛, 원래 데이터의 사인 빛, 이걸로 채워져요. 원래 1이었으면 얘는 원래는 여기로 가지만 저 쉬프트 오른쪽 쉬프트지만 그대로 그냥 사인 빛이 남아 있어요. 어리스매틱의 경우는 로지컬의 경우는 사인 빛이 아니라 그냥 0으로 채워져요. 얘는 항상 0으로 채워져. 로지컬의 경우는 항상 쉬프트 한 다음에 그 빈 공간을 비트를 0으로 채워버려요. 그것도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리스매틱이니까 얘는 로지컬이고 보통 어리스매틱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데이터를 보통 그 정수로 생각하는 거죠. 어리스매틱이니까. 포텐셜리 사인드 정수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그 원래 비트로 그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사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부호가. 그다음에 로지컬 시프트의 경우는 로지컬이니까 로지컬 연산 같이 엔드 연산, 오어 연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로지컬로 하면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뭐 정수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IO 장치에서 읽은 레지스터 값, IO 장치에서 읽은 레지스터 값에서 특정 비트를 빼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걸 맨 아래쪽으로 옮겨 그러기 위해서 로지컬 연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값을 정수로 보는 게 아니라 IO 장치에 있는 그 레지스터 값을 정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0과 1의 그냥 시퀀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쉬프트하는 데이터가 이게 사인드 정수냐 혹은 언사인드 정수로 취급하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쉬프트 라이트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누기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나누기 하는 효과. 쉬프트 레프트를 하면 곱하기 하는 효과가 있고 뭘로? 2의 몇 승. 요거는 2의 몇 승. 요 물음표는 1비트 쉬프트를 하면 곱하기 2, 2의 1승. 2비트 쉬프트 하면 2의 2 곱하기 2. 쉬프트 라이트를 하면 나누기 하는 효과가 있어요. 곱하기 요거는 나누기 하는 효과. 한번 따져보세요. 효과가 있는데 나누기 한 결과가 나는 지금 마이너스 8 지금 나누기 예를 들어서 4 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얘를 요거 ASR Arithmetic Shift Right 2비트만 이렇게 딱 밀면 이 값을 이렇게 딱 밀면 결국 이게 나오거든요. (4) 비트 4 2에 16 4비트를 갖고 해볼게요. 제가 32비트는 너무 기니까 얘로 그냥 4비트 정수 32비트지만 4비트를 갖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8 마이너스 8이 뭐예요?
마이너스 8을 4비트로 표현하면 컴퓨터는 2의 보수체계를 사용하니까 8 요거죠. 이렇게. 그럼 플러스 8은 뭔가요? 이렇게 1 0 0 02 플러스 8 이걸 인버팅 0 1 1 1 더하기 1 하면 더하기 1하면 1 0 0 0 마이너스 8은 1 0 0 0이에요. 바이너리로. 그거를 2비트 쉬프트 1 0 0 0을 2비트 어리스매틱 쉬프트 라이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비트니까 여기 요 자리 여기다 쓸게요. 그냥 위에다가 1 0 여기 두 개, 요 두 자리는 사인빗 사인빗이 1이니까 그냥 1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빗 그대로 그다음에 얘는 쉬프트 얘는 마이너스이에요. 네. 왜 마이너스인가 따져볼까요?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는 0 0 1 0 얘가 플러스 2 얘를 1 1 0 1 0을 1로 1을 0으로 더하기 1 하면 1 1 1 0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보수체계를 생각하시면 그래서 사인빗을 유지를 해야만 이 부호가 안 바뀌는 거죠. 만약에 LSR을 했다면 LSR 로지컬 쉬프트 요거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0 0 1 0이 돼버려요. 요거 0을 2비트 쉬프트해서 이렇게 0으로 채우는 거지. 그러면 양수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 우리의 의도는 요거라는 의도였는데 뭘로? 쉬프트 연산으로. 근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좀 책을 좀 보시면 책에도 이제 사인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요 암책 이걸 한번 보시면 1장 기본이 되는 거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인스트럭션을 해보죠. 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쉬프트 연산을 통해서 아까 에디션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add R1, R2, R3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쉬운 형태의 인스트럭션인데 더해서 저장하는 이게 첫 번째 소스, 두 번째 소스 요거 있었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요게 두 번째 소스 12비트로 아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요거예요. 여기에 12비트에 다양하게 우리가 두 번째 소스 오퍼랜드를 명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어. 이렇게 보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LSL 로지컬 쉬프트 쉬프트 레프트 로지컬 쉬프트 라이트 어리스매틱 ROR은 로테이트 라이트 로테이트 빠져나간 게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라이트해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는 로테이트. 그래서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때 명시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add R1, R2, R3를 요거 볼까요? 요거 두 번, 요거 로지컬 쉬프트 레프트 2비테라 쉼표가 있어야 되나요? 쉼표 이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오퍼랜드. 이 소스 1, 소스 2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R2는 여기서 보면 그대로 그냥 여기서 나오고, 얘는 R3는 여기서 나오는데 레지스터 파일에서, 그 다음에 ALU로 주기 전에 쉬프터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로지컬 쉬프트 레프트. 두 빛을 레프트 쉬프트 해서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걸 처음에 딱 보면 이게 뭐 되게 무슨 암호 같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나눠서 첫 번째 소스, 두 번째 소스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구나. 요 N, 빅 N, 요 N을 쉬프트를 써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편하죠.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암 인스트럭션에 이게 적용이 돼요. 데이터 프로세싱이, 데이터 처리 명령어.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서 두 번째 소스, 두 번째 소스를 우리가 명시할 때 아까 11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ALU한테 데이터 줄 텐데,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ALU한테 줄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뭘로? 얘를 써서, 쉬프터를 써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한번 이클립스, 이론만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add R1, R2, R3. 당연히 뭐 컴파일 되겠죠. 컨트롤 B. 이와 비교를 해보면서 비교하면서 보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죠. 요거는 R3, 얘는 요 두 번째로 요거 RM. 그렇죠? 그냥 이렇게 쉬프트 통과하지 않고 그냥 ALU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add R1, R2 뭘 해볼까요 한번. 요거 세 번째 좀 전에 했던 요거 한번 해볼까요. R3 레지스터를 읽어서 로지컬 쉬프트 레프트 몇 비트에 3비트 그렇게 하라는 거죠. 컴파일 해볼까요? 할 수도 있고, 컴파일 문제 없죠. 혹은 여기 첫 번째 상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dd R1, R2 상수 뭐 할까요? 한번 80? 할까요? 문제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퍼랜드를 만들 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복잡한 얘기 끝났어요.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끝났고, 이제 그냥 인스트럭션을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거 요 인스트럭션은 뭐 하는 거고, 뭐 add는 뭐 하는 거고, 빼기는 뭐 하는 거고,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move 명령어부터 해보죠. move. 얘는 move 명령어의 형태인데 이거를 보면 조금 뭐 하여튼 지저분해 보이죠. move 동작은 이렇다. 이걸 보면 요 destination move 명령어는 여기 없어요. rn이 없고 그냥 n, 빅 N 얘를 그냥 RT에 저장하는 거예요. 사실 ALU는 아무 역할을 안 하죠. 여기서 계산 안 하고 그냥 바이패스, 그렇죠? 바이패스해서 그냥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MVN은 뭐 동작은 똑같은데 인버팅 ALU가 얘를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N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인스트럭션은 R0 얘는 사실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읽어서 R0를 읽어서 쉬프터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ALU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R0로 저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뭐 no operation NOP
NOP랑 똑같은 동작이죠. NOP. 그다음에 두 번째는 R0를 읽어서 이 하드웨어에 좀 매핑을 시켜보면 좀 좋아요. R0 읽어서 로지컬 쉬프트 레프트 쉬프터에서 3빛 쉬프트 왼쪽으로 그러고서 저장 어제 R0.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곱하기 8 하는 효과랑 똑같다 하는 거예요. 곱하기 8. 요 두 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브랜치 얘기할 때. 얘는 exception 얘기할 때. 이거는 무브 명령어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뭐 상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move 이렇게 R3 어떤 상수, 샵 상수 어떤 뭐 40을 저장.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이것도 중요하네요. 암의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다시 인코딩을 보면 여기에 S가 있어요. S 필드. S. 뭐 없는 것도 있고 하지만 S 필드가 있는데 데이터 처리 명령어들은 주로 S 필드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코딩할 때 연결되는 코딩할 때 이게 나오는 거라서 아까 CMP 명령어는 R0, R1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비교한다는 말은 빼기를 해서 얘의 목적은 요 플래그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브 명령어는 지금 이렇게만 쓰면 R3에 그냥 40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move s라고 하면 s R3 샵 40 저장 첫 번째는 R3에다가 저장 40을 저장 두 번째는 s라고 하면 ng c 업데이트 v는 빠져요 사실 여기서 플래그 업데이트 플래그 언제 업데이트 하냐면 네거티브는 결과가 뭐예요? R3에 저장되는 값이 0이면 이 상태 여기서는 뭐 40이니까 이거는 뭐 0이 되겠네요. 1로 세팅이 안 되겠네요. 제로 플래그는 얘도 저장할 결과가 0이 아니니까 40을 저장하잖아요. ALU 40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얘도 0이 될 거고. 캐리가 문제인데 캐리는 좀 아까 요 쉬프터 요게 이제 쉬프터를 통과하잖아요. 쉬프터 어쨌든 쉬프터의 결과 쉬프터의 출력으로 얘를 세팅해요. 이게 좀 지저분한 내용이거든요. 요건 좀 지저분해요. 요거는 여기 이건데 S가 세팅이 돼 있으면 우리 코드에 S라고 하면 그럼 하드웨어는 플래그도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브의 경우는 NZC만 업데이트해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게 좀 아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암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이 전체 NGCB 4개의 플래그를 다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혹은 NGC까지만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혹은 NG만 업데이트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인스트럭션 셋 매뉴얼에 있거든요. 그거는 명령어를 봐야 돼.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아키텍처 레퍼런스 매뉴얼 지저분하긴 한데 굳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복잡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직관적으로 코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전문가가 되셔서 이 ARM 어셈블리에 좀 더 뭐 옵티마이즈된 코드 뭐 그런 거를 이제 짜는 걸 고민을 하신다면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A8에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 리스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add다 라고 하면 add면 sum이네요. 이건 ARM 인스트럭션 에디션이 있고 다음 장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수도 코드로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있죠. 여기서 보면 n 이렇게 4개의 플래그 다 세팅이 된다. 근데 어떻게 세팅이 되냐 이걸로. 근데 로지컬 인스트럭션을 보면 end다. 예를 들어서 end 인스트럭션 내려보면 오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3개만 세팅이 되고 오버플로 플래그는 안 변해. unchanged. 어쨌든 지금 끝날 때가 돼서요. 디테일하게는 결국은 나중에는 인스트럭션마다 봐야 돼요. 매뉴얼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어리스메틱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이제 뭐 비교를 이제 하거든요. 왜냐하면 C 코드에 보면 이런 거 아까 좋은 예 이거처럼 정수를 비교해서 뭐 체크를 할 건데 할지 말지. 그때는 여기 S를 붙이면 다 세팅이 되거든요. ngCv. 그래서 후속 인스트럭션은 플래그를 보고 이제 뭐 한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그 플래그들이 다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gCv. 근데 특수한 경우라는 건 로지컬 인스트럭션. 논리. 엔드 연산 같은 거 엔드 연산을 하는데 플래그를 세팅해? 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좀 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엔드 연산을 할 건데 근데 왜 캐리를 세팅해야 되지? 왜 오버플로우를 세팅해야 되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내가 그걸 세팅하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별로 그게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난 전혀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될 거예요. 99%는 사용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 책을 한번 보시고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요거. 그 1장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 2장이네요. 2장. 그거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좀. 과제는, 예, 다음 주에 나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듀. 근데 이제 소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소팅. 제가 데이터 32개를 드리고, 그거를 이제 어셈블리로 이제 소팅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제가 미리 뭐 내일이나 그때쯤 미리 올려놓을게요. 기간 한 뭐 2주 뭐 쓰는 거. 제드보드 쓰셔야 되죠, 그렇죠? 제드보드에서 테스트 하시는 거죠. 제드보드에서 실행할 방법이 없잖아요. 암 컴퓨터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뭐 실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 제드보드가 우리 이제 암 컴퓨터니까 거기서 이제 실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